사진에 보는 것처럼 신축 새 건물이에요. 4층짜리 다가구 경매 물건이고요. 가격대는 6억대고 뭐 신축이니까 나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만 좀 보는데 내부도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거주하면서 이 4층 1층은 이제 필요티고 2층 3층 4층이 이제 그 세대인데, 4층이 이제 주인 세대로 쓰면서 건물 관리하고 월세 받는 그런 목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4층 자체가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방석에다가.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921 이고요. 감정가는 9억 5천, 최저가는 6억. 다가구 주택이고 사용 승인일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한 3년 정도 됐기, 5년 차 미만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도 이제 벽돌로 좀 마감을 했고, 그래서 디자인이 벽돌로 마감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는 뭐 깔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상태 컨디션도 나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은 74평이고요. 건물은 140평대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청주시 율랑동에 있습니다. 전경이고, 그래서 1층은 이제 피로티고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2층, 3층, 4층이 이제 각각 4세대, 그 다음에 3층에는 3세대, 그 다음에 4층에는 그 주인 세대 1세대가 있어갖고 총 이제 8가구가 살 수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남서측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이 건물이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 딱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주변에 죄다 좀 신축 원룸 건물이 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좀 꽤 크게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촌, 신축 원룸촌으로 보여지는 전경입니다. 그래서 북동 측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맞은편 건물도 좀 새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거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제시의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게 제시의 건물이고, 아마도 옥상이랑 그 다음에 4층이 주인 세대니까 그 주인 세대로 이어지는, 아니면 이제 옥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이제 여기가 4층인데요. 4층 베란다를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시의 건물로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복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넓게 빠졌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4층 주인 세대가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시의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불법 건축물로 등재는 돼 있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상 띄워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물건 현황서인가요? 거기 이제 법원 자료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이 샤시 있잖아요. 샤시는 원래는 없었는데 그냥 요 난간까지만 해갖고 테라스로 쓸 수 있게끔 해놨는데, 안에서 요거를 한번 더 친 거죠. 이거를 이제 샤시를 만들고 해서 베란다로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지적도를 보면은 지금 기역하고 니은이 있죠. 그래서 제시의 건물이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으로 통하는 그런 통로 있고, 기역은 아까 베란다, 길게 빠진 베란다 있었죠. 그게 이제 제시의 건물 기역입니다. 노란색은 이제 도로고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보면요, 1층은 주차장, 그래서 5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총 4가구, 그래서 평수는 44평이에요. 그래서 원룸 2개, 미니투룸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니투룸이라고 하면은 투룸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거실 겸 방이 하나 있는 거를 어떤 이제 미니투룸, 1.5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2개가 있고 해서 총 4가구. 3층도 평수는 같아요. 44평. 근데 이제 가구 수가
3가구고 원룸이 하나, 투룸이 2개. 그러니까 이제 투룸이라고 하면 이제 정투룸이라고 하거든요. 방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평수가 한 15평 정도 빠지는 거고, 이 아래 미니 투룸 1.5룸 같은 경우는 한 12평, 11평 정도, 요 정도 10평이 약간 넘어가는 정도로 좀 빠져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한 가구고 총 그 평수가 37평이니까 엄청 큽니다. 이제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이기 때문에 넓게 쓰면서 아파트는 요 정도 평수 쓰려면은 관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부담이 있죠. 들어가려면 아파트 가격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거주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좀 넓게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3룸이 좋죠. 그래서 이제 층별 안내도는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은 월세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건이 여기 있고요. 본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주변에 나온 게 대략 한 10평 정도 된 게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3평 정도 되는 게 월세가 45, 50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보면은 총 월세가 265만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가 1억 6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된 세입자가 4층에 살고 있는데 전세가 1억 6천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투룸 2개 100만원, 미투를 45 잡고, 그 다음에 원룸을 3개 잡고 해갖고 총 이제 이게 265만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그래서 이제 전세까지 올 월세를 돌린다고 하면 최소 300원 넘어가는 그런 월세 수익형 4층짜리 신축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1층하고 2층인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주차장하고 계단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어요. 이 승강기 도면상 보면은 승강기 표시가 없는 걸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차가 5대가 돼 있고 2층은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좀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1층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총 5대를 댈 수가 있고요. 근데 세대수가 8대니까 8가구니까 세대 정도가 좀 모질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외부에다 주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층이에요. 2층 같은 경우는 여기 계단 통해서 가면은 정면에 원룸이 하나 있어요. 현관문 하나 있죠. 그래서 원룸,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거실 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죠. 그래서 이게 1.5룸, 뭐 미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관, 이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정면 있죠. 복도 정면에 있는 게 원룸.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미투 1.5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3층을 볼게요. 3층은 이제 원룸이 하나고, 투룸이 정투룸. 그러니까 이제 거실도 있는 투룸이 2개입니다. 그래서 계단 이쪽에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쪽 정면에 있는 게 원룸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이 이제 그 하나 있고 양쪽으로 있잖아요. 문이. 그죠? 그래서 정면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침실이 방이 하나 2개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있어서 화장실은 하나. 그래서 정투룸 같은 경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방 2개에다가 거실 하나에서 그 화장실까지 해서 정투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실이 방이 3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안방이 하나 있고, 공용 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층으로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해당 그 현장을 좀 가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시회가 기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이 베란다로 좀 크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층하고 1층부터 해갖고 4층까지 좀 다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축소해서
해당 위치를 볼 텐데요. 본건이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 위치가 뭐 버스 정류장이 좀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이런 녹색 지대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방,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서도 율량동 자체가 막 시내권, 그러니까 청주시 시내권이 아니라 약간 외곽 쪽에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 정류장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교통편이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LH 아파트나 이제 풍경채 아파트, 이런 칸타빌 4차 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주거 인프라를 같이 쓰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장점은 있죠. 아파트 대단지가 있으면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가 좀 좋아지니까, 주거 인프라나.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좋아 보이지만,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좀 오른쪽에 이제 본건인데요. 그쵸? 여기 보시면 청주대학교가 왼쪽에 있고 청원구청이 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청원구청이랑 청주대학교에서 약간 이제 외곽 쪽에 있는, 청주에서도 약간 외곽 쪽에 있는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동청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세는 아까 봤고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원룸이 지금 이제 32만원짜리 있죠. 가운데 232짜리는 11평 정도가 이제 원룸이면은, 이게 원룸으로 좀 크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한 7, 8평 정도로 잡아서 25만원 정도로 좀 얘기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룸이나 정투룸이냐 미투룸은 거기서 이제 45에서 5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월세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6천, 그래서 총 월세가 265만원. 만약에 이제 그 3룸 주인 세대까지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300 한 10에서 20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총 1년 월세가 거의 3천, 4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총평인데요. 일단 해당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신축 건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은 260만원, 거의 이제 300만원까지 나오는 게 월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할 점은 4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인 세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면서 방 3개에다가 3룸 2개면은, 방 3개에다가 욕실이 2개면은 거의 뭐 6식구, 5식구 뭐 이렇게 살아도 충분한 평수예요. 그리고 4층 자체가 30평이 훨씬 넘었어요. 36평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어떤 식구들이 많은 세대들이 좀 거주하기 좋고, 그래서 아예 거주하면서 월세 받을 목적으로 해당 경매의 물건을 접근해도 꽤 나쁘지 않는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단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제시의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 정보지에는 건축물 대장상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은 우측 상단에 노랗게 떠 있어요. 그게 불법 건축물 이렇게 표시가. 근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법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다시 한번 떼어보고, 그리고 정말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건축물 대장 맨 하단에 보면은 왜, 어떤 범위로, 이유가 있거든요. 왜 불법인지. 그러면 그거를 원상복귀 했을 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양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성화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돼요. 뭐 타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원상복귀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돈이 들어도 낙찰받고 해도 좀 수익이 될 만한지, 그렇죠? 팔았을 때 나중에 수익이 될 만한지, 그것만 보면 되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고,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뺐고, 총 8가구에다가 5대는 이제 주차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등재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시외 있죠? 그 베란다, 요거랑 요건데, 제 생각으로는 요게 그 마감을 하면서 샤시를 이제 좀 달면서 불법으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걷어내는 원상 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해당 구청 건축가에다 문의해서
수익 대비 어떤 이제 수리하는 거 원상복귀 비용을 따져보면 되죠. 그리고 해당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특징은 뭐냐면 신축이라 뭐 낙찰받고 바로 새 돌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리는 이제 크게 물론 이제 현장 가서 또 추가로 수리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지언정 신축이니까 구축보다는 좀 수리비 부담이 덜하다는 게 좀 더 그게 특징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이제 평수도 크고 월세도 괜찮은 청주 소재지에 있는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